위안화원 일이 7위안까지 바짝 다가섰습니다. 국제 환율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시장과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GFM 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비가 오고 하는데 오시느라고 굉장히 힘드셨죠? 네, 조금. 예. 오늘 힘드네요. 예. 예. 자, 먼저 시장서부터 좀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화는 상당히 큰데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우지수가 과거에 이렇게 한번 네. 크게 상승을 했던 섬 부분을 회복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미국 증시가 3대 지수의 흐름이 조금 이렇게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저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이 나스닥에 비해서는 조금 전통적인 주식들이 많아서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도 그렇겠죠. 들고요. 예. 네. 눈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다우지수는 매주 갖고 오는 그 200일선, 50일선 꺼놓은 차트에서 일간 예. 차트에서 이 안에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200일선 아직 못 넘었었고요. 지금 그때 6월 11일 FMC 때의 그 충격에서의 아직까지 못 헤어나는 모습. 살짝 한번 또 이렇게 타임존을 갖다가 한번 이동을 시켜봤습니다. 예. 그때 6월 11일 날 1800포인트 빠졌던 날부터 그러면 조금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갈까? 그러면 이제 일각에서 말하는 수요일부터 조금 이제 실적들이 나오고 이런저런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 부분, 이 구간도 한번 궁금하다는 얘기죠. S&P 500은 지난 주말 금요일 날 또 이제 다소 예. 흥분했던 게 이 50일선이 200일선을 살짝 이제 물고 올라가는 예. 이러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나스닥은 이미 그 상황이었고 뭐 훨훨 날아가는 그렇죠. 분위기고요. 네, 무거운 상황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 한번 보시죠. 흔히 말하는 골든 크로스 단기이동 평균선이 중장기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 이거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상승장에 아주 강력한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반대의 경우 우리가 흔히 뭐 데드 크로스 하는데 구글링 하다 보니까 저게 죽음이라는 뜻의 데스가 더 맞나 봐요. 예. 저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이때 보시면은 그때 2018년 그때 이 무렵에 파월 의장 중립금리 한참 몰아서 했던 10월 초부터 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때 결국 데드 크로스 한번 나오고 예. 쭉 밀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골든 크로스 나오던 상황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거죠.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 매도 신호다. 그때는 맞았습니다. 이때도 매수 신호 맞다고 했지만 조금 인내가 필요하죠. 예. 저도 이게 경험적으로 이거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거 가지고 할 때는 좀 즉각적으로 이렇게 크게 그걸로 수익을 내기보다는 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경우는 확연히 또 다릅니다.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는 워낙 변화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때 신호상으로는 아까 보시다시피 그때 3월 달에 급락 나오고 나서 이때 신호는 데드 크로스가 났지만 이 부분 보시면 그때 이후에 오히려 데드 크로스 보고 매도 쳤더라면은 그냥 큰일 났죠. 예. 예. 아마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할 것 없이 이른바 인버스 내지는 공매도 세력들이 크게 뭐 이렇게 곤혹스러웠던 그 장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제 조금 얼마나 가느냐 하는 분위기에서 바로 가느냐 아니면 좀 예전처럼 좀 시간이 걸리면서 가느냐 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예. 분명 지금 이제 우리가 다들 생각합니다. 약간 버블기가 있다. 예. 이렇게 돈이 많고 이렇게 버는 통화가 펑펑 풀리고 은행들은 초과 지준이 뭐 과도할 정도로 쌓여 있고 예. 2008년과는 다르게 돈 걱정 없는 상황. M2 증가율이 이제 뭐 두 자릿수를 회복하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모든 것들 사실 이거부터 먼저 보시면은 사실 그 동안에 아래쪽에 조금 치워주신 확진자 수는 늘어도 예. 그동안에 사망자 사망자 수가 수는 줄어든다 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예. 좀 무시할 수 있었던 배경인데 이제 조금 이제 지난주부터 약간 얘기가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플로리다가 지금 하루에 뭐 15,000명이 나오고 예. 뉴욕을 넣고 이 부분도 이제 소화해 낼 것인가가 이제 궁금하긴 합니다. 한데 지금 이제 소설을 써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코로나 이전 레벨을 갖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 그걸 갖다가 통과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니야? 예. 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의 다이아몬드 흐름을 보이는 게 리즈너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우하향하는 검은 선도 넘어서 버린다면은 그 다음에는 뭐 이것저것 따질 거 없이 그냥 한번 대차게 한번 가는 버블을 가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네, 뭐 이런. 그렇게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망자와 그다음에 확진자에서 사망자가 늘어나면 소화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주가가 올라가면 소화할 수 있고요. 주가가 올라가면 떨어지면 소화 못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차피 세상은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네. 그 다음에 환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특별하게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는 상태죠. 예, 지금 뭐 조금은 이제 결국은 두 가지에 연동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안화하고 주식 흐름하고. 예. 네. 위안화가 이제 지난주 뭐 앞서도 살펴보셨다시피 워낙에 한 2주 사이에 그야말로 뭐 로켓처럼 치솟아 올라오고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위안화 환율도 7위안 아래로 내려서는 위안화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러나 과거에 연동됐던 거에 비하면은 조금 위안화 강세를 좀 덜 반영하는 우리 환율은 하방 경제성이 느껴졌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주말 주가도 좀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1,2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만 지금은 오늘은 또 모처럼 거래소에서 또 순매수까지 보이는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예. 뭐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1,200 밑으로 아직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1,190과 1,210원이라고 하는 이 20원 정도의 박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단단한 상황입니다. 예. 그 어느 쪽이 좀 열려야 되는 상황이고 아래쪽은 누차 강조합니다만 1,180원을 갖다가 깨야 예. 한번 진짜 뭔가 의미 있는 추세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위로는 기술적으로도 짚어집니다만 한 1,216원, 17원 이 정도를 좀 더 넉넉하게는 1,220원이 열리면은 또 이제 상황이 달라진다고 보는데 그게 환율이 먼저 움직여서 주가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주식 따라서 움직일 환율로 보입니다. 예. 원달러 환율이 1,190원에서 1,210원, 주가는 2,100대. 그러니까요. 딱 딱, 두 개가 모두 예, 다 이렇게 예. 갇혀 있다. 갇혀 있는.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워낙에 이제 뭐 지표도 많이 나오고 기업 실적들도 나오고 하니까 그거 보고 조금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한 2주 많이 갇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지수나 환율이. 예. 네. 자, 그 위안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위안 밑으로 잠깐 내려가기도 했다가 또 약간 올라가기도 했다가 하지만 지금 거의 7위안 부근에서 그냥 이렇게 쭉 예, 머물러 있는 예, 그런 예. 상태입니다. 그 앞으로 뭐 중국 정부가 어떻게 이런 그 미중 간의 관계를 만들고 또 이제 중국의 수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에 따라서 위안화가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네. 그 앞으로 위안화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6위안대로 다시 내려올 거냐 아니면 7위안대에서 좀 더 높은 곳으로서 갈 거냐 어느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펀더멘털로 봐서는 위안이 약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예. 지금 워낙에 중국 본토로 직접 아니면 홍콩을 거쳐서라도 이렇게 들어오는 외국 자금들이 상당히 적지 않은 규모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위안을 갖다가 좀 이렇게 환율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중국도 미국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도 말은 뭐 세게 하는데 지금 중국하고 바로 크게 뭘 판을 벌일 것 같지는 않죠. 그렇죠. 지금 뭐 본인의 정치적 일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지난 주말만 하더라도 그 자기의 그 오랜 친구이자 정치적 조력자였던 로저 스톤을 그런 식으로 사면을 해버린다면은 예. 도대체 미국의 입법부, 뭐 사법부는 뭘 하는 것인지 미국 대통령의 사면 권한이 상당하다고는 하지만 예.
그렇게까지 가면서 이제 상당히 뭐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세게 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말은 뭐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든 뭐 피터 나바를 통해서든 말은 세게 나옵니다만 그걸 갖다가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중국이 또 미국에 도발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7위안 근방에서 이렇게 묶어두고자 하는 앞서 이상재 이사님도 언급하셨지만 중국 당국이 원하는 중국 증시의 상승이지만 전제 조건은 뭐냐? 지난 2015년처럼 지난 2007년처럼 미친 듯이 달렸다가 뚝 부러지는 그 장은 그렇죠. 그거는 뭐 그거는 원하지 않는다. 예. 다지면서 천천히 길게 가자. 예. 그게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건강한 소 아닙니까? 미친 소가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미친 소가 되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 정도 0.6% 선전은 여전히 좋으네요. 그 선전 나스닥, 코스닥은 지금 어쩔 수 없는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조금 이제 당국의 어떤 그 의도를 알아채고 또 2015년에 어떤 학습 효과도 있고 해서 상해도 지난 2주간처럼 하루에 5%, 8% 이런 장은 그래도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서 가는 예. 이성을 보이네요. 이렇다면은 은근히 많이 가겠습니다. 예. 이게 그렇죠. 오늘도 이 와중에 상해가 뭐 5%, 6% 오른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겁이 나겠는데 예, 예. 예, 조금 이렇게 이번 장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올드 제너레이션 내지는 올드 노멀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들었던 유동성 장 예. 그리고 조금 팬데믹에 대해서는 용감한 시장 이걸 좀 간과했던 걸 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나서 간단히 좀 대답을 해주셨으면 네.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환율하고 관계된 네. 부분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은 매도하고 있고요. 예. 대신에 우리나라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양은 이제 사상 최고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형태로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뭐 자본 속성상 지금 우리 채권은 뭐 절대 레벨도 그렇고 예, 환해지를 하고 들어와도 먹고 들어가고 하는 예. 상황이라서 외국인들이 채권을 갖다가 뭐 던질 이유는 없고 예. 꾸준히 한국 채권 살 것 같습니다. 예. 주식은 언제 제대로 한번 턴할지 그동안 그렇게 팔다가 그냥 바로 살지 한번 흔들다가 살지 예. 그게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식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네. 채권은 꾸준히 모아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모으다 보니까 환율이나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가장 많은 액수 사상 네. 이거를 지금 보유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